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5월 13일 시황 매매 복귀 관심 종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양시장이 또 한번 큰 하락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제가 저번 주 목요일 미중 무역 전쟁 결렬에 대한 우려감으로 강한 지지 구간이었던 이 쌍바닥으로 지지했던 이 부근을 깨는 아주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장대 음봉, 거기다가 거래량도 좀 터졌고요. 이날 이 지지선을 깨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나 뭐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밑으로는 우리가 심리적으로 기댈 만한 지지선이 존재하질 않아요. 그래서 섣불리 뭐 투매 음봉 장대 음봉 떨어졌다고 해서 예전처럼 급반등을 기대하는 그런 어, 매수는 안 된다. 무조건 저점 잡는 거 지켜봐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굉장히 저는 지금 보수적으로 시작을 바라보고 있다라고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때 당시 저희가 현금 비중이 한 70% 됐는데요. 오늘 거의 90% 가까이로 현금 비중을 늘렸어요. 물론 이제 뭐 손절한 것도 있고 수익 낸 것도 있지만 어찌됐건 한 종목 지금 가지고 있고, 그 한 종목도 지금 절반 정도만 매수를 해서 이제 비중이 현금이 한 90% 정도 들고 있는 상태.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영상 올려드리기 전에 어, 단기 저점 잡는 저 나름대로 이제 제가 쓰는 그럼 팁을 하나 이제 공개해드렸는데, 이거를 좀 보시고, 지금 무조건 떨어진다,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쉽게 뭐 분할 매수 들어간다거나 그럴 자리는 저는 지금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외 여건이나 뭐 큰 악재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하락은 단기적으로 또 큰 슈팅도 이뤄낼 수가 있는데, 지금 무역 전쟁이 이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도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미중 무역 전쟁 일단은 금요일 날 어떤 타결 혹은 결렬 둘 중에 하나의 방향이 결정 지어질 것으로 봤는데, 어찌됐건 저는 그 부분이 좀 해결이 된 다음에 내가 주식을 함에 있어서 포지션을 잡으려고 계속해서 저는 이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안에서 짧게 짧게 이제 짧은 리듬으로 매매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겠지만, 내가 뭐 이제 100% 가지고 있는 투자금에서 뭐 50% 이상 지금 베팅을 하기에는 상당히 지금 무리가 있는 자리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점 확인하고 들어가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금요일날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고민이 많으셨을 거예요. 금요일에서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을 하루 더 협상 기간을 늘리면서 토요일 날 어떤 가시적인 방향이 나올 것으로 봤는데, 토요일도 뭐 결렬도 타결도 아닌 애매하게 그냥 또다시 시간 벌기로 시간 끌기로 가면서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해요. 이거를 우리가 호재로 절대 그러니까 결렬이 되지 않은 거는 뭐 당연히 반가운 일이지만, 결렬이 되지 않은 것을 호재로 받아들이기에는 지금 시장 여건이 굉장히 많이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도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내일 토요일인데 타결돼 가지고 급반등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종목들 정리 못하고, 그래서 금요일 날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토요일 날 미중 무역 협상이 혹시라도 극적인 타결을 하면서 시장이 급반등을 하면 어떡하나, 이런 기대감, 어떻게 보면은 막연한 기대감이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에 대해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동전 던지기 같은 거고, 앞면이 나오는가 뒷면이 나오는가에 베팅하는 정도의 수준. 왜냐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큰 이벤트를 목전에 두고 자꾸 베팅하는 버릇은 저는 그렇게 좋은 투자 습관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극적 타결은 사실 굉장히 희박하다 라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가지고 있던 뭐 한 종목 반 정도
보유 비중 그대로 그냥 월요일장 오늘을 맞이했는데, 뭐 이제 결렬도 아닌 타결도 아닌, 애매하게 시간 벌기로, 협상이 또다시 질질 끌어졌기 때문에 시장은 그것을 불확실성으로 받아들이고, 어, 어디까지 추락할지 모르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나마 코스닥은 뭐 이 부근을 지켜주는 듯 했죠. 금요일날 시원하게 윗꼬리를 달았고, 윗꼬리도 외국인 수급이 조금 들어오면서 이 지지점을 지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날 만약에 단기 저점의 신호를 보이려고 했으면 얘가 양봉 마감했었어야 돼요. 꼬리가 더 달려서 종가가 위로 더 올라와서 이런 식으로 양봉 마감을 했으면 단기 반등 정도, 뭐 추세를 돌린다고 생각하기는 그렇고요. 단기 반등 정도는 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지만 그런 모습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밑꼬리를 다시 채워주는 흐름으로 갈 거라고 저 나름대로는 시나리오를 세웠고, 채우긴 채워줄 건데 이 저점 부근에서 어느 정도 좀 지지를 하고 돌리는 흐름을 일단은 저는 시나리오 세우고, 지수가 장중에 금요일날 저점 부근에서 살짝 조금 지지받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지지받지 못하고 다시 금요일에 저점을 깨면서 종가 거의 종가가 최저가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근에 지금 증시에서 개인들이 계속해서 사요. 지금 이 하락 마디에서 계속해서 사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저도 들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의 저점 시그널 이 나와준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저점 시그널이 나와도 그때부터 또 고민이 되는 부분은 있어요. 여기서 약반등 후에 다시 쌍바닥 만들러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쌍바닥 만들고 지지하고 확실히 쌍바닥을 만드는 모습을 보고 지금 진입하는 것도, 이 기술적 반등 이 정도 흐름 못 먹을까봐 우리가 초조해 할 필요 없이 충분히 좀 기다렸다가 어, 상당히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흐름이 좀 보이고 나서 그때 조금 이렇게 매매를 이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정말 우리가 포지션을 확 바꾸게 되는 계기는 어찌됐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나서 시장의 움직임을 보고 나서 뭐 이제 비중을 좀 다시 늘려본다든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미중 무역 협상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웬만하면은 우리가 가진 투자금의 50% 이상을 시장에 쏟아붓는 것은 저는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저는 뭐 계속해서 사실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시나리오를 짜실 때도 지금 긍정적인 측면의 시나리오를 둘 때가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뭐 이런 부분을 보면서 뭐 내려봐야 어디까지 내리겠어? 또 뭐 이렇게 페이크 주고 기술적 반등 나오겠지. 뭐 이런 심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손절을 못해서 그냥 계속해서 물타기 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 코스닥은 이제 딱 이 정도 지지 구간 하나 남았거든요. 딱 이 정도 지지 구간이 하나 남았는데 지금 거기를 살짝 깨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정도 라인을 만약에 깬다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700포인트 구간이잖아요. 여기를 만약에 깬다라고 하면 조금 상당히 비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여기 저점까지 무조건 열어놔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700포인트를 깨면 좀 공격적으로 담아볼 자리는 650포인트에 한번 뭐 이런 식으로 좀 담아가는 전략을 써야지, 지금 이 구간에서는 공격적으로 베팅할 자리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저를 아주 울렸던 종목이 하나 있죠. 흥구석유인데요.
흥구석유를 저희가 7.51선 눌림에 1차 매수를 하고 11선 오늘 눌림목에 2차 매수를 했는데 분봉으로 보면 정말 눈물이 나는 음, 여기가 1차 매수 자리고 여기가 2차 매수가 됐어요. 근데 2차 매수가 잘 되고 반등이 나오다가 다시금 밀리면서 전 저점을 깨는 모습. 이 구간에서 저희가 이제 손절이 들어갔어요. 손절이 들어갔는데 오늘 뭐 거의 뭐 22% 반등이 나오면서 안 그래도 지금 시장 때문에 멘탈이 안 좋은데 정말 멘탈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어요. 지금 흥구석유 자리가 제가 계속해서 관종으로 올려드렸던 뭐 현대바이오, 동성제약, 만한전자 이런 종목들이랑 자리가 다 지금 비슷해요. 급등 후에 11선 눌림 자리거든요. 이제 급등했던 종목이 11선까지 눌리는 구간에서는 봉이 짧게 뭐 3, 4%, 5%, 7% 이런 반등보다는 장대 양봉으로 하나 뽑아주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수익을 길게 보는 자리거든요. 근데 시장이 좀 괜찮았다라고 하면 홀딩을 해봤을 것 같은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오늘 장중에 시장이 너무나도 안 좋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상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왔던 측면이 있었는데 매도하고 나서 불과 뭐 한두 시간 있다가 급등이 나와버려서 조금 많이 아쉬웠던 매매고요. 이런 자리들이랑 똑같은 같은 관점의 매수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급등 후에 이렇다 할 중간에 반등 없이 11선까지 다이렉트로 밀리게 되면 그런 와중에 이게 조정받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감소하는 거 체크하고 더 이상 밀리지 않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게 되면 큰 반등을 먹을 수 있는 상당히 매력적인 자리거든요. 이 11선 눌림 자리가.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11선 눌림에서 잘 반등이 나와줬던 종목이었고 최근에 동성제약도 같은 자리인데 동성제약 같은 경우는 뭐 한 3, 4% 정도 기술적 반등 후에 장대 양봉으로 뽑아주는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밀려버렸어요. 시원하게 밀려버렸죠. 그래서 현대바이오는 성공한 매수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동성제약은 실패한 매수자리 그리고 흥구석유는 또다시 성공한 매수자리인 11선 급등주 11선 눌림목 매매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장이 좋았다라고 하면 동성제약도 한 뭐 4% 정도 수준의 반등보다는 한 7, 8%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최소한 이 정도 반등은 주고 떨어졌을 거기 때문에 장만 좀 받쳐줬으면 동성이도 먹고 나오고 현대바이오도 먹고 나오고 흥구석유도 좀 먹고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조금 아쉽다. 그래서 이래서 주식은 참 주식은 심리라는 게 참 중요한 거죠. 우리가 자리를 보고 지나간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것과 실제로 내가 이 매수 자리를 가지고 매매하는 것은 상당히 다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됐고 아모레퍼시픽은 저희가 분할로 1차, 2차 매수를 해서 2차 매수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반등이 잘 나와서 익절 구간까지도 왔었는데 조금 홀딩을 해봤어요. 홀딩을 해봤고 이때 당시 자리까지 보면서는 뭐 쌍바닥 이제 만들어가는 자리 정도로 보고 여기서도 좀 홀딩 결정이 들어갔는데 뭐 그냥 지수가 뭐 말도 안 되게 무너져 버리면서 아모레퍼시픽도 버티지 못하고 떨어져 버려서 오늘 손절을 20만원 깰 때 치고 나왔습니다. 그냥 뭐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지수가 이렇게 빠지는데 뭐 버텨낼 종목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수가 안 좋을 때는 뭐 이제 수급으로 가는 종목들은 뭐 버텨낼 수가 없어요. 버텨낼 수가 없고 이런 장에서 그나마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수의 영향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덜 받는 어떤 세력의 존재가 확실히 보이는 종목들
원구석유 같은 이런 종목들이 수익을 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좋은 와중에 테린 포장은 제가 금요일날 영상에서도 미리 제가 그어놨던 타점인데, 장중에 제가 그어놓은 이 6,950원 정도 타점을 좀 덜 줬어요. 여기까지 좀 줬으면 좋았겠는데 7.51선 매매죠. 7.51선, 11선 이렇게 분할 매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매수 타점을 조금 덜 주고 음, 장중에 매수 타점을 좀 덜 주고 좀 덜 주고 이런 구간에서 오전장에 쭉 밀렸다가 여기서 이제 제가 설정해 놓은 타점의 매수가 됐으면 좀 더 크게 먹을 수가 있었겠죠. 아니면은 이렇게까지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오전장에 뭐 한 이 정도 구간에서 이렇게 지지받는 주가 흐름을 보였다면 아마 이쯤에서 매수가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훅 떨궜다가 빠르게 말아올리는 모습.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갔고 매수한 지 뭐 그래도 다행히 얼마 안 돼서 슈팅이 좀 나와줘서요. 수익을 좀 내고 나왔던 매매가 되겠고요. 지금 뭐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처럼 지금 관심 종목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자리가 와도 지금 지수 저점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 매수하기가 굉장히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제 뭐 나름대로 해놓아야 할 게 있다라고 하면 시장 대비 그동안 강했던 종목들 시장 대비 그러니까 지수 대비 강하게 강하게 잘 버티던 종목들 하락폭이 타 종목들 대비해서 적었던 종목들 위주로 좀 공략 종목에 넣어 놓고 지수가 단기적으로 저점 시그널을 보이면서 돌아갈 때 미리 좀 솔팅을 해놨다가 종목들 매수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종목들을 고를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 뭐 코스닥 레버리지를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런 상태여서 지금 관심 종목을 일단 보였는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들은 뭐 일단은 실적주들 애경산업도 실적이 괜찮아서 여기서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이 두 개 출현했는데 지금 이제 11선 눌림에 와 있는 자리고요. 지수 안 좋아서 만약에 이 강한 지지 구간 여기를 깨버리면 얘는 좀 관종 삭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부근에서 잘 버티면서 지수가 저점 시그널 보이면 뭐 한번 매수도 가능할 만한 그런 종목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5월 9일 날 이날부터서 이날 이렇게 조금 들어온 수급이 있고 아직 이때 들어온 대량 매수가 이탈되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지수 반등 시 좋은 좀 반등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드림텍은 눌림 기다리고 있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까지는 좀 주기가 힘들겠죠. 지수가 좀 오늘 뭐 금요일 오늘 투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는데 하나 이제 또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식으로 고가놀이 하던 애들이 한번 투매 나오면 매물 추례가 많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조정폭이 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장이 만약에 좀 평이한 장이라면 여기 11선 뭐 내일 되면 이렇게 올라올 거고 이 타점이 괜찮은 매력적인 타점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 타점은 조금 공격적인 타점이다. 그래서 한 이 정도 이음봉으로 길게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떨어지면 19,000원을 기준으로 두고 위아래로 한번 이 정도 타점에 매매해 보는 것도 괜찮은데 제가 지금 매수 타점을 알려는 드리지만 지수가 저점 시그널을 안 보이면 매수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아직 뭐 이제 소액으로 연습하실 분들을 위해서 타점 정도는 제가 알려드리긴 하려고 하고 있고요. SFA 반도체도 좀 아쉬운 종목인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기준선 2,400원 두고 이 위에서 좀 지지받는 모습이 보이면 한 번 더 여기서 음봉 하나 떨어지고 이 구간에서 이 타점에서 지지받는 모습이 보이면 한번 뭐 기술적 반등 노려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지금 서진 시스템이 굉장히 강한데요. 오늘의 이 봉을 보니까 음봉 하나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같이 안 좋은 장에서는 2음봉 혹은 3음봉 정도는 나와줘야 충분한 눌림이라고 보고 좀 안전하게 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LGU 플러스도 굉장히 지금 강해요. 잘 버티고 있어요. 코스피가 최근에 코스피가 몇 프로 떨어졌어요.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떨어지는 구간, 거의 뭐 6%까지 하락하는 구간에서 LGU 플러스는 오히려 상승 후에 조정도 그렇게 깊이 받고 있지 않은 상황. 그래서 이 저점을 뚫기 위한 준비 과정에 있는데, 얘가 이제 아무리 힘이 좋게 버텨줘도요, 여기서 시장이 한 번 더 밀려버리면 얘도 속절없이 밀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고, 그다음에 카카오도 지금 강하죠. 강하긴 한데 얘도 조금 더 눌려야 될 것 같다. 여기 갭 채워주는 부분까지 좀 눌리면 시장 좀 보면서 한번 뭐 접근할 수 있는 매수 타점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분할 매수. 아무튼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매수 타점은 잡아드리고는 있는데 이제 연습하거나 공부하시라고 잡아드리는 거고, 시장이 회복이 되어야 유효한 매수 타점이 되는 것이지, 최소한 외인이나 뭐 기관 중에 메이저 한 군데 세력에서 어, 오늘 날 잡고 한번 수급 들어와 볼 거야 라는 정도의 모습은 보여줘야,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좀 반등이 좀 나와야 개인 매도 나오고, 개인 매도 나오고 외인이 큰 폭으로 매수하고, 기관은 뭐 양매수면 당연히 매수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무튼 개인이 매도가 나와야 된다는 게 1번, 외인이 큰 폭의 매수를, 뭐 그냥 조금 매수, 소폭 순매수 한다고 해서 섣불리 진입하면 안 되고요. 큰 폭으로 확실히 매수폭을 늘려주는 거 보이는 게 2번. 당연히 기관도 따라주면 최고 좋지만 외인에 비해 기관에 혹시 매도를 하더라도 그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수준, 뭐 이런 요건들이 좀 만족이 됐을 때, 그러면서 아무튼 제가 올려드린 이 단기 저점 잡는 이거를 참고해 가시면서 그런 모습이 보일 때 제가 지금 언급해드리고 있는 종목들 중에 제가 말씀드린 타점에 와 있는 이 상황들이 전부 이렇게 다 맞아 떨어질 때, 그때 매수 타점으로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래핀 관련주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이건 수순이죠. 장이 안 좋기 때문에 많이 오른 종목들은 투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얘네들은 좀 더 많이 지켜봐야 됩니다. 위험 종목이고 많이 지켜봐야 돼요. 나무기술도 이 정도 타점을 염두를 해두고 설정은 해놓았는데 매수를 하지 않았고요. 얘가 만약에 11선까지 한 번 더 눌리면 굉장히 매력적인 타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000원 부근. 어, 이 부근 매력적인 타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아남전자도 아까 현대바이오, 동성제약, 흥구석유랑 거의 비슷한 타점이에요. 11선 눌림목으로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이날 뭐 평이한 장이었다라고 하면 종가 베팅 들어가는 자리일 수도 있죠. 오늘 뭐 장중에 거의 뭐 8%까지 반등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됐고, 나머지는 지금 딱히 뭐 로보로보도 제가 설정해 놓은 곳에서 장중에 한 5%까지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어드린 타점 안에서. 근데 결국에는 이제 시장이 안 받쳐주니까 밀렸고요. 그 외에 딱히 지금 볼만한 종목은 없는 것 같고,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참 이날 이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호재로 시장 툼에 나올 때 잘 버티더니 야 정말 속절없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이고 제약바이오 시총 상위주들도 지금 많이 밀렸고요. 그리고 뭐 신라젠도 이제 신라젠을 보유하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보시면은 여러 종목을 포트로 가지고 계신 분들보다는 정말 이렇게 신라젠 한 종목에만 좀 너무 많은 비중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해보면. 그렇다 보니 어떤 시장 전체를 바라보기보다는 이렇게 종목 하나만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면서 이 종목 왜 떨어져요? 뭐 무슨 문제 있나요?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시는데 지금은 뭐 기업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시장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오히려 저는 뭐 오늘 2.6% 떨어진 거면 오히려 좀 잘 버틴 편이 아닌가? 뭐 신라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지금 시장의 문제고요.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부 그냥.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뭐 한 종목에 몰빵이 되어 있어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 전 세계 이 경제 안에 우리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이라는 주식 시장이 존재를 하는 것이고, 이 시장 안에 업종, 섹터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이 안에 종목이 존재하는 것이지, 뭐, 업종, 시장, 경제를 다 무시하는 그런 종목은 없습니다. 물론, 뭐, 엄청 뭐, 이렇게 잡준대 세력이 뭐, 이렇게 들어와서 막 올려준 이런 종목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아무튼, 뭐든지 시장 안에 업종 있고 업종 안에 종목 있고 그런 것이지 이런 거 이 위에 것들을 다 무시하고 이렇게 종목만 보면서 투자를 한다 그렇게 되면은 뭐 정말 10년 20년 가치 투자로 이렇게 들고 가실 뿐이 아니라면 이 모든 것들을 좀 고려하면서 봐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아무튼 이렇게 한 종목에 너무 비중이 쏠려 있으면 종목만 보게 되고 좀 큰 그림을 못 보시니까 이번 기회를 빌어서 좀 공부하시면서, 그러니까 내가 가진 종목이 왜 떨어지는지 이유는 알아야 되잖아요. 물론 그 이유라는 게 100% 이런 이유에서 떨어지거나 오르거나 하진 않지만, 아무튼, 지금 뭐 시장 때문에 속절없이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참 코멘트 해드리기가 참 힘든 상황이다. 그냥 시장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5월은 정말 전통적으로 주식 시장이 안 좋아요. 12달 중에 가장 어떤 약세를 많이 보였던 시장이 약세를 많이 보였던 날이죠. 달이죠. 음, 정말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지금 뭐 이 말은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제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들으셨을 텐데 거의 제가 2달 넘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우리 증시가 상승할 이유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뭐 지표로 보나 뭘로 보나 기업들의 이익에 뭐 개선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줄고 있고 대외 여건으로 보나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 우리 증시 자체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대외적인 이슈에 의해서 뭐 이렇게 조금 반등이 있어졌던 것인데 우리가 기대고 있던 이슈가 뭐 사라지면서 이제 악재로 변하면서 지금 시장은 굉장히 급격하게 안 좋은 모습으로 향해 가고 있고 또 어, 이제 저번 주 목요일도 충분히 개인 투자자로서 공포감이 좀 들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보시면은 정말 계속 매수하죠. 어디까지 자금의 여력이 돼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음,
자금이 계속해서 이제 매수로 투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 1차적으로는 만약에 2050포인트 여기를 깨게 되면 좀 뭐 개인 투자자들도 버티기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까지 내려가라는 건 제가 절대 아니지만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오늘 장 보면서도 느껴지는 하루였어요. 그래서 좀 많이 조심하시고, 현금 뭐 혹시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섣불리 어, 좀 이렇게 떨어진 것 같다 그래서 섣불리 진입하는 우를 범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 비중이 뭐 이렇게 풀로 차서 속절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포기 상태에 있으신 분들은 어, 그래도 집중을 해서 정리할 수 있는 종목들은 좀 정리를 해 가시면서 음, 더 최악의 시나리오로 시장이 흘러갔을 때 대비를 하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